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다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한 말씀 안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여기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육간의 또 이제와 장래의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 현재와 장래의 복, 영과 육의 복,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은 뭡니까? 요거를 조금 확대하면은 1절에서 15, 14절까지 쭉 내려온 복된 백성은 어떤 것이냐 쭉 나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묶어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구약에선 복은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구원과 영생과 이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신학 그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복이요, 버리면 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이라 하는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을 받나니 반대로 이렇지 아니한 백성은 화와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 안에 전 성경의 복음과 하나님과 인간과 죄인의 모든 관계와 문제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전 신구약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이러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 구원과 영생과 또 이 땅에서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걸 다시 압축하면 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이 뭡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뭡니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잡한 교회 댕기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천상교회, 영적교회,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참된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 우리는 이러한 백성 속에 들어가고 이러한 백성다운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객관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모든 각양각대 표현은 달라도 다 꼭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 쫙 깔린 겁니다. 또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화와 저주가 있다고 하는 구원과 심판의 원리를 성경을 다 일관하는 이 압축된 말씀을 항상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는 자가 중요해요. 이러한 백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짐승을 날마다 잡아들이는 그 제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게 진짜 이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의 역사적 사건 자체,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인 성취, 3차적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왕국 3차적입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냥 신학 교리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메마랐습니다. 석굴암에 가서 목탁치고 절하는 거나 무당구 타는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 의식은 그 속에 참된 신앙 고백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신령한 영적인 제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신령한 영적인 예배인데, 짐승 잡아 바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압축시킵니다. 각자 개인에게 압축시키는 똑같은 본질과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개인이나 그런 나라와 민족이나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게 되면은, 오늘날 과연 한국은 무엇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왕으로, 본질과 원리로 삼고 있느냐?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의 본질과 원리는 헌법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정의입니다. 자유와 정의입니다. 자유와 정의의 본질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자유요, 하나님의 권위가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로 대한민국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 그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헌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하나님의 이 복음과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형태만 다르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기도로 세운 재헌국회에서 이 만드는 이 헌법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그 신앙으로 세운 미국의 그 헌법을 그대로 한국에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 헌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다 깨지고 헌법이 완전히 걸레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그 미국의 본래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앙, 건국의 그 신앙이 완전히 다 박살을 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지금 다시 뒤엎어서 우리 본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믿고 아버지들이 세운 그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칼을 뻗고 나선 것이 트럼프의 2차 지금 임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전은 다 관두고 김영삼 이후 정말 이승만과 박정희가 목숨과 피를 닦고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그 붉은 악마의 세력에서 지켜서 철통같이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기 위하여 김영삼으로부터 근 30여 년간 대한민국을 망가질 대로 미국과 한국 똑같아요. 왜? 같은 하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의 모델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의 본질과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미국은 서양의 대표의 모델이요, 한국은 동양아시아의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동양의 모델이나 서양 모델이나 같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의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지금 완전히 닮은 꼴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원리를 한국의 원리를 미국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가만 앉아서 한국을 똑바로 알면은 미국이 그대로 똑바로 보이고, 미국을 똑바로 알면은 한국이 똑바로 보이고, 트럼프의 정체를 똑바로 알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를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세계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다
뒤엎어지고 헤쳐모여 하는 이런 어려운 격동기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을 다 둘러엎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그림의 퍼즐을 어떻게 지금 맞춰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너무너무 스릴이 있고, 너무너무 우리가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과 확신과 기쁨과 환희와 정말 지금같이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때는 좀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왜? 이것은 종말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그대로 압축시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유의 정신,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운 미국의 헌법 그대로 가져왔으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요 사탄의 법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의 헌법이 암만 있어도 그것은 뭐 사탄의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들은 바벨탑처럼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은 다 산산조각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우리는 그 모델을 지금 다시 우리 역사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불의하고 악한 새를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지킨 그 백성들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추려서 영원한 셀과 새 땅을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이 마지막 모델을 지금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모델로서 지금 주님이 곧 오실 그때의 상황을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를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바로 보면은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 세계에 넓든 좁든 다 한눈에 환히 보이는데 이 본질 중에 본질을 원리 중에 원리를 모르면은 부하도 소경이요. 얻어 터지고 맞고 깜빵에 들어가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권세와 영광을 누려도 그것이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N편에 섰는지 오른편에 섰는지 분별을 못하고 결국은 다 영원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리려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자유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에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헌법을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겁니다. 영적인 애적인 이런 교회 댕기고 안 댕기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천 하늘의 법으로 정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옛날에 동양에서 우리 깊은 유교 사상을 보든지 동양의 올바른 사상에 보게 되면은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개념을 정확히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하늘이라고 하는 신들 중에 신들 가장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진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한 대한민국 한 큰 한 막연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양의 법이나 서양의 법이나 어느 나라 법이나 법의 원리와 본질은 양심이요 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어느 나라에나 다 그 나라 그 문명에 맞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요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우리 왕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헌법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누가 한국을 다스리느냐. 어떤 윤석열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 개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개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파워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죄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율법,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불의와 악마의 권세, 파괴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나선 이 윤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모든 죄에 있는 죄도 없는 죄 다 뒤집어쓰고 스스로 자기 발로 감방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같이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끌려가면서도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감방에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공수처에서 무슨 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너는 불법 앞에 나는 대답할 의미가 없다고 일체 단 한마디도 공수처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거의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도 일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헌법소추 또 형사재판으로 내란죄로 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거나 우리는 죄인으로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죄수가 어떤 특혜를 받고 특사를 받아서 그냥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겨우 나온 게 아니라 당당하게 끌려 들어간 윤석열을 체포한 그 체포 영장 자체가 잘못됐고 그 체포 자체가 잘못됐다. 체포 윤석열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 원천적으로 그 법을 다 각하시켜버렸습니다.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자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참 그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치고 정말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 결의 민족을 우리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울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윤 대통령도 그 구치소에서 정문까지 차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그 앞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거기서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그랬는데 거기에 손을 흔들고 불끈 주먹을 쥐고 이게 윤석열의 아이콘입니다. 끝까지 우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90도 굽혀서 진정한 국민들의 이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 이젠 윤석열은 어떤 사람을 아니라 이제 윤석열을 튼튼히 뒤에서 받쳐주고 윤석열이 든든하게 의지하고 믿는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것이 못된다는 걸 뼈저리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국민은 뭡니까? 민심은 천심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방에서 뭘 했냐는 게 맨 첫 마디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 정신과 이런 생각으로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그 모든 비밀과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과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죄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약도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금이환양, 나올 때는 바로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애굽의 왕 위에 바로 위에 왕 위에 왕의 큰 영광을 누리면서 영광 중에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이 감방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그냥 통곡을 하고 막 울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나올 때는 금이환양 승리자의 개선가를 부르듯이 환호하는 군중들을 사이로 경배를 하고 굳게 다짐을 하며 그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하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자의 카메라 찍은 거는 크로잡하니까 대통령이 그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며 절을 할 때 정말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배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정말 열렬하게 맞아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투쟁을 아끼지 않은 그 국민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막 그냥 터지기 직전에 그런 뭉클한 마음과 또 억지로 눈물을 참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영광으로 나온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몸만 나온 거지 구속만 무효화돼서 취소된 거지 그가 진짜 자유를 다 얻은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내란죄로 형사소송이 되어 있고 고발이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령으로 인한 탄핵 여부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몸은 자유하나 그의 직권과 그의 모든 것은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신분상은 현직 대통령인 동시에 신분상으로 현직 대통령이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수사를 동서고금의 역사에 그런 예가 없어요.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헌법이나 원칙이나 원리나 상식이나 전통이나 어떤 법의 판례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하나 죽이는데 헤롯당과 로마파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도 직무복귀를 못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검찰에서 고소하고 검찰에서 구속을 해서 물론 구속영장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고 잘못됐지만은 구속영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고법 판결에서 처음부터 구속의 여건도 되지 않고 그 구속에 고소한 내용도 아무것도 이거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왜? 죄가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진술한 게 없어요. 빈 껍데기 빈 보따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 무효다. 구속을 취소한 거는 형사소송법에 걸려있는 내란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사면입니다. 내란죄에서 완전히 사면된 겁니다. 표현만 달랐지 구속을 취소했다는 거는 상소한 그 법 자체를 완전히 이건 법의적인 서류로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각하한 겁니다. 사실상 각하. 무효화된 겁니다. 무죄가 선언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윤석열을 고소한 탄핵의 그 5가지 항목 중에서 70%가 내란죄입니다. 계엄령을 내란죄로 해서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고소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 상소한 헌법소원 자체의 70%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정죄할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왜? 형사소송법 때문에 이거 다 무효가 됐으니까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와 검찰의 그 수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변론을 진행을 했으니까 이건 원천 무효입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는 각하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청한 이거는 원천 무효다. 이건 쓰레기지 볼 가치가 없다고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권위자인 변호사가 10가지 헌법재판소에 잘못된 거를 10가지 불법을 들면서 이거는 원천 무효를 돼야 된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된다. 이 모두가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변론이 다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선고를 하는 그거를 위한 평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주도한 문영배와 그 배후의 세력들은 빨리 이재명이 판결 나오기 전에 빨리 탄핵을 해야 적이 대선이 되고 그래야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세우는데 저쪽에서는 몸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문영배가 이재명 판결 나오기 전에 앞당겨서 빨리 탄핵을 하려고 14일 이내로 탄핵을 하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그 평의에서 지금 4대4 내지 5대3으로 그냥 격렬한 지금 싸움이 벌어서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핵폭탄을 터쳤습니다. 뭐냐, 고등법원에서 내란죄가 무효가 됐으면 너희는 바로 공수처와 검찰에서 상소한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변론을 끌어왔는데, 완전히 일방적으로 변론을 끌고 왔는데, 이거는 원 내란죄 자체가 완전히 각하가 됐으니까 여기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지금까지 과정도 다 완전히 제로 돌리고 원천 무효시켜서 처음부터 변론을 다시 시작해라. 법조계 중진 원로들도 지금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에 지금 뒤통수를 얻어맞고 지금 아찔해가지고 지금 오돌돌해오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악랄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법이 판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에서 너무너무 볼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리요,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멍청이들이니까 이게 안 보이지, 이거 보이는 사람은 정말 기통찹니다. 흥분과 스릴과 기대와 또 두려움과 불안과 이게 막 그냥 혼합돼 돌아갑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문영배도 이제는 더 이상 독주할 수 없게 돼 있고, 문영배가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자기 아파트 앞에 그냥 모여서 와글거리고 자기 아들 학교에까지 가서 매 와글거리고 이제는 코로나에 몰리니까 모든 화살, 자기한테 집중된 화살을 다 분산시켜서 같이 죽자 하는 물밑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탄핵을 하려고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새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들게 생겼어요. 왜? 내가 주도한 변론이 몽땅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아주 불법적으로 그냥 모든 헌법과 헌법재판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독주하고 나갔으니까 원천무효다. 처음부터 변론을 다시 시작해라. 시간이 오래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먼저 판결이 나오고 먼저 감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수월해지죠. 지금 이렇게 지금 격동하고 요동하고 그냥 극에서 극으로 엎어지냐 자빠지냐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에 집중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재판의 결정적인 판결은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판결이 이번에 공의롭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왜 지금까지 잘못된 거 왜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은 아주 클라이막스까지 그냥 죄악이 관용할 때까지 터지기 직전까지 리미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놔뒀습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엎어버린, 아니 헌법재판소의 탄핵보다 더 위에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뭐 그건 초등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게 없어요. 이건 단일제입니다. 단일심판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학자들, 원로들, 지금 이 모든 법조계와 또 이 김문수가 지금 정부를 대표해서 지금 이거는 한 번 끝나면 잘 됐든 못 됐든 진짜든 가짜든 박근혜처럼 뒤집을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문흥배는 박근혜처럼 8인 전원 일치로 빵빵하고 나가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박근혜 이정미처럼 빵빵빵 때리고 나가면 4월 18일 퇴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몰라라 돌아서 나가면 끝나요. 다 된 법에 콧발 때린다고 다 된 법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참새 한 마리 못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참새 한 마리 못합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한민국이 참새 한 마리만 못합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저희들이 아무리 악랄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게 다 꾸며놨어도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좀 더 압축을 해서 좀 더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좌우하는 것은 중국의 힘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수단이요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입니다. 뭡니까?
부정선거, 오늘의 국회 독주, 모든 법을 다 그냥 헌법에 뭐고 다 저희 마음대로 그냥 바로 이 근본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의 이 근본은 한국의 부정선거하는 그런 컴퓨터 조작과 부정선거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뒤에서 문영배가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아주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써주는 각본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 써준 각본이 뭐냐? 바로 헌법재판소 중에 헌법재판소인 그 속에 헌법연구관이라고 하는 그 헌법연구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인물 하나는 이름부터가 중국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선족은 한국 사람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중국의 첩자가 중국의 요원이 그 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건 뭡니까?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것은 중국이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이는 거, 대한민국 민주당을 움직이는 거, 대한민국의 어둠의 권세, 붉은 악마의 권세들을 움직이는 거, 오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세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종합하면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애면상 형태적 상으로는 그동안에 특히 탄핵 정국에 압축된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행정을 완전히 다 이재명, 정청래가 다 좌우하는데 물론 그 뒤에는 또 실세가 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움직이는 건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물론 종북 세력의 북한의 지령도 받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종북 세력은 이젠 메카를 못 쳐요. 왜? 북한은 다 무너져가고 북한 지지해야 종북 해봐야 김정은이 높여봐야 거기서 빨아먹을 국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퍼다 줘도 무슨 대책이 없고 무슨 반응이 없고 종북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친중 세력, 종북 세력들은 그 빨대로 빨아먹을 거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이, 어마어마한 그 돈이 그냥 뒤로 오일 파이프라인처럼 그냥 막 들어옵니다. JTBC에 1,000만 달러를 중국에서 투자했더니 1,000만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 몇 천만 달러가 또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국 언론사 JTBC는 중앙일보 아닙니까? 홍석현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한국 대변 일미나티의 아시아 대표입니다. 중국 일미나티 프리메이슨, 미국의 딥스, 유럽의 딥스 다 똑같은 한 몸통입니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물농장, 궁극적으로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전체주의 독재, 공산 독재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악은 중국으로, 이건 공식적인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은 중국으로. 모든 악은 중국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악은 중국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실세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 CCP, 차이나 커뮤니즘 파티, 중국 공산당에 이미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그 중에 애국인을 위한 시설, 그 중에 또 30명의 특수공작원들, 거의 지금 아직도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지금 혼란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대답이 그날의 현장을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지휘한 그 사단장이가 누구가 그 별들짜리 아주 이번에 아주 영웅이 됐어요. 노상원이가 누구? 변호사가 이 헌법에 아주 권위 있는, 최고의 권위 있는 그 변호사가 면회를 가서 거기에서 중국 간첩들을 잡은 것이 사실이냐, 현장 지휘했던 바로 그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가만히 있고 지금 정부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건 이제 큰 싸움거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어요. 이건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중국을 죽이는 시한폭탄처럼 이걸 지금 비밀리에 가두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현장 지휘자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건 안 했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뭐 사방팔방 다 거기에 중국 공산당 뿌라치 친중 세력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 민주당만 아니라 국힘당 안에도.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 계엄 사태를 탄핵 사태를 주도한 표면상의 이재명과 김병주와 함께 이 탄핵 사태를 총지휘하는 핵심은 박선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박선원에는 북한 간첩이고 박선원이는 북한 노동당 당원이고 박선원이는 지금 종북 세력의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박선원 다음에 이석기 다음에 임종석 다음에 박지원 다음에 문재인. 서열이 딱 나와 있어요. 지금 탄핵 정부에서 모든 걸 총지휘하는 이 박선원이라는 이 여자가 사실상 북한의 간첩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탄핵 정국을 다 민주당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 공수처, 검찰, 경찰, 군 전부 다 중국의 공산당 세력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청, 헌법재판소, 민주당과 국힘당, MBC와 JTBC, 조중동 다 중국의 돈을 받아먹은 중국의 공작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민노총을 말할 것도 없지요. 중국을 우리의 대국으로 중국은 태산이요 우리는 동산이요. 중국은 대국이요 우리는 소국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이 문재인 오늘 대한민국을 문재인 오는 동안에 완전히 겉으로는 종북인데 북한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북한 뒤에는 북한보다 몇 배 더 거대한 중국의 붉은 영혼,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고려 중화 인민공화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너무 세포 구석 구조까지 다 알박이를 꽂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뿌리째 송두리째 뽑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때 국회 야당 대표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정책 핵심들과 함께 한중 정치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중국과 의논해서 중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중국과 정책 협의체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로서도 문재인 정권 이후 오늘 민주당의 모든 것은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오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대사관은 말할 것도 없이 주중 중국 간첩 총사령부 어느 나라나 대사관은 거기다 정치 전담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국정원 다 있어가지고 다 어느 나라나 다 그 나라 주재 대사관 영사관은 사실 간첩 노릇을 당연시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한참 그냥 무섭게 대한민국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이 기세를 부리고 나타난 차이나타운이 한국에 약 30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이나타운은 무법지대입니다. 저희 법만 통하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지대입니다. 여기는 중국의 비밀경찰이 다스리고 중국의 비밀경찰들에 의해서만 통치가 됩니다. 이태리는 비밀경찰이 아니라 중국의 공안이 그 옷을 입고 중국의 공안이 이태리의 차이나타운을 직접 다스립니다. 그 이태리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또 사상적 심리전의 또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공자학원인데 이거는 간첩 소굴입니다. 간첩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선진국에 전부 공자학원이 다 들어갔는데 이제 점점 이것이 들통이 나면서 미국에서부터 공자학원을 다 쫓아내고 독일도 영국도 공자학원을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안에는 아직도 건재하고 끄떡없는 공자학원이 23개가 지금도 대학마다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의 검은선 부동산의 그 거대한 자금들 이것이 한 아파트 단지를 몽땅 다 사가지고서 한국 사람들에게 아파트 비를 받아먹으면서 결정적인 때 유사시에 다 내쫓으면 나가는 겁니다. 주인이 중국 사람이니까 공산화되면은 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땅들을 사들이고 제주도는 몽땅 다 중국 땅이 될 만큼 엄청난 투자가 각양각색 모두로도 거기 모든 휴양소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중국에서 하고 땅들이 중국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놓고서 거기다 카지노를 만들고 뭘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해가지고 다 아파트를 만들고 해가지고 다 임대해주고 한국의 돈을 싹싹 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모든
제조업체, 각종 사업체들이 한국에 수없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 중국이 다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보수예요. 국힘당이 친중 중국 공산당 지부입니다. 민주당도 중국 공산당, 국힘당도 중국 공산당, 민주당은 그래도 종북파가 있어요. 국힘당은 전적으로 중국파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또 권선동, 쌍권, 한동훈, 그 뒤에는 김무성과 유승민 등 박근혜 반대 배반한 탄핵 세력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그룹이 그때 박근혜 탄핵할 때 김문수를 따라가서 박근혜를 탄핵한 그때 새나라당 의원이 40명이었습니다. 김문수가 김무성이가 아주 형님처럼 모시는 박지원이한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없어요. 내가 40명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시키는데 새누리당이 같이 간 겁니다. 지금 국힘당이 뭐냐?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지금 국힘당이 뭡니까? 국힘당이 지금 배후에서 움직이는 가장 큰 실세는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은 김영삼 끈앞풀이고 김영삼 계볼 족보고 같은 반국가 세력들로 김영삼 계열은 김무성, 김대중 계열은 박지원, 이 두 계열이 같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김영삼 계열, 김무성 계열은 가짜 보수입니다. 지금 여당 국힘당 위장한 가짜 보수입니다. 민주당의 내는 좌파고 이게 지금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금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마지막 남은 투사 한 19명 국힘당에 이 투사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국회에서 한번 큰 소리 빵빵 쳐봐야 맥을 못 칩니다. 이 친중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뭡니까? 개헌입니다. 민주당과 한동훈과 이 권영세 또 권성동 이것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뭡니까? 내각제 개헌. 또 국힘당에서는 말을 살짝 바꿔서 분권형 대통령 애교 국방만 맡고 모든 건 다 국무총리를 완전히 분권 내각제나 분권제 대통령제나 다 이거는 그거에 되는 순간에 중국에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싸우지 못하게 이걸 다 대한민국의 주권 권력을 다 분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알기 때문에 권성동이 깜빵에 찾아갔을 때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국을 깨뜨려버리다 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권자를 박살내갔다 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런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목적이 확실하고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아주 정면 돌파하고 나갈 비장한 각오를 하고 저렇게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진실성이 이제는 그의 목표가 이제는 그의 가는 길이 그의 정체가 확실하니까 국민들이 확 지금 따라주는 거고 진짜 믿을 수 있는 대통령 오랜만에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박정희도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습니다. 왜? 저런들이 독재하고 하도 나와서 그걸 다 무시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워놨는데 윤석열은 지금 50% 60%의 전 국민이 전적으로 윤석열은 밑바닥 아주 10대 20대부터 밑바닥으로부터 전적인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막강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막강한 힘의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국과 하나님이 트럼프와 하나님이 윤석열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신앙으로 이제 끝까지 목숨을 바치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 뒤에 하나님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 군부, 경찰, 검찰, 경찰, 종교, 언론, 교육, 노동, 시민단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완전히 전교조는 북한의 지령에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 전교조도 이제는 중국 친중파 다 이제는 종북파가 다 친북으로 믹스가 됐어요. 왜? 파워가 비교가 안 되니까. 더더구나 북한과 중국은 지금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국의 파워가 이제는 북한의 파워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친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은 정보전에서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화웨이. 화웨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 서버들을 다 거기서 감청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칩이 다 들어가 있대.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세계 중요한 나라들은 전부 이 통신망 서버가 화웨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대에 가장 중요한 군대에서까지 화웨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화웨이를 지금 거기서 빼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가만 앉아서 대한민국 국방부 합참 거기에 모든 전략과 한미합동사령부 연합사령부 그 본부도 다 이놈들이 다 빼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개개인의 스마트폰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이 화웨이가 다 거기서 빨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화웨이 퇴출, 한국에서도 이제 화웨이 퇴출 본격화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당시에 트럼프 참모 중에 가장 유력한 참모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윤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의 선관위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니까 대통령이 화웨이 그 한마디 속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는 중국이 조작하고, 화웨이면은 중국에 가만 앉아서 선거관리위원회 들어오지도 않고 중국에 가만 앉아서도 다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백일하에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통치 영역을 확장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패권, 남태평양, 서해 경계선을 그 지구에 따라서 200km 앞인가 이렇게 그 나라 지도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서해 바다를 절반 딱 24도 절반 딱 갈라놓고서 이 안에는 우리 땅이다, 우리 영토다,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서는 사실상 우리 영토 안에, 영토가 아니라 비행금지 구역인가 뭔가 그 경계 안에 군함이나 비행기가 멋대로 들락거립니다.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그 서해 바다에 띄운 수상 원자로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건 우리 땅이다 철제 구조물을 만들다가 한국에서 그걸 때려버리니까, 한국에서 강력히 항의하니까 구조물은 철수했지만은 지금 서해바다 중간 거진 와서 거기다 수상 부상 바다에 띄우는 원자로 핵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상원전, 해상구조물, 그 다음에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사이버,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버, 유튜브라든지 SNS, 모든 가상의 세계, 모든 정보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론전, 심리전, 중국의 심리전 요원이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댓글 부대. 그 1000만 명은 전 세계 다 심리전을 하지만은 그 중에 약 100만 명은 한국의 여론 조작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여기에 속도 없는 중간바 군정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을 몽땅 다 간첩으로 활용을 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부 다 간첩으로 따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간첩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저희끼리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똘똘 뭉쳐 있는 조직을 중앙공산당이 거기에 대사관들을 통해서 또는 특수 라인을 통해서 그들을 다 조종하고 감시하고 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의 간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간첩질 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간첩질 하는 거예요. 중국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국정원 거기서 사진을 찍다가 걸려가고, 부산에 들어온 항공모함 사진을 찍다가 또 걸려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간첩죄로, 물론 현장 체포했지만은 간첩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만 간첩죄가 적용되는데, 옛날에 만든 거니까 이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를 비롯해 전 세계 어디에나 다 해당될 수 있는 애국의 모든 간첩들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을 확대 개정하자 하니까, 민주당에서 결사반대해서 간첩은 북한의 직접 간첩 외에는 이제는 중국놈들의 어떤 다른 애국 간첩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휘저고 내놓고 간첩질해도 우리가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직접 북한의 간첩의 현행범이 아니고는 간첩 산업 스파이든지 뭐 어떤 간첩이든지 우리는 그거를 그냥 거저 사회적인 일반 법으로만 처벌했대.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에서는 저희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한국에 아주 무비자로 그냥 중국에 얼마든지 와라 해놓고서 거기다가 특별한 간첩법을 만들어가지고서 조금만 눈빛만 잘못 돌려도 조금만 카메라만 잘못돼도 그냥 간첩대로 잡아다 가두는 이런 엄청난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한국에 웰컴 코리아 하고 있습니다. 뻥끗하면 간첩이에요. 중국에서는. 중국에 나가는 기업의 어떤 운영팀이나 어떤 기업의 누구도 껌피다면 그냥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간첩으로 잡아채가면 끝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나라 안팎에 몽땅 지금 중국에 보이지 않게 지금 다 간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중국 사람은 저희끼리만 똘똘 뭉치고 저희들은 대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절대로 자기 대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거기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간첩이라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의 마음은 중국입니다. 미국에 몇십 년을 살아도 그들은 중국 사람입니다. 절대로 미국 시민권만 미국 사람은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것처럼 중국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은 절대로 바꾸는. 옛날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시청 앞에 그 유명한 중국 타원, 중국 골목 싹 다 내줬었습니다. 재산 몰사하고 그냥 몸뚱아리만 그냥 다 나간 거예요. 싹 내줬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젓가락 하나까지도 저희들이 만든 거 저희들이 쓰고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들끼리만 돌아가지 중국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돈은 절대로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 공산당 이런 공작 이런 것도 없었는데도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앞에는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퇴근할 때 한 사람이라도 잡아가지고 포섭하고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고 그래서 기밀을 유출하고 그래서 사람을 빼돌리고 기술자를 빼돌리고 한국 기업 대문 앞에 대기업 그 기업 앞에는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하나하나 낚시질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믿을 놈이 없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금은 전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령 이후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령의 타겟이 성관의 타겟이 중국, 그러니까 친중파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이게 자꾸 진실이 드러나니까 중국이 드러나니까 저희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계엄령에 반기를 들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상 그냥 살아있는데 아직도 파면이 되지 않았는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놓고 유산 가지고 싸우는 그 자식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기 대선 윤석열 중도로 간주하고 조기 대선 이게 권영세, 권성동 등등 국힘당의 탭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고려, 중화, 민주공화국 껍데기만 지금 남은 거지. 여 남은 껍데기에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들을 지다 뽑아내고 줄여내고 다시 바꾸려고 하는 대수술. 창자를 다 드러내서 물에 씻어가지고 새로운 창자를 집어넣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제3의 건국, 미국도 제2의 건국을 외치고 마가 대한민국도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똑같은 모델, 똑같은 판이 동과서에서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중국인 특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면은 사법고시제를 폐지했습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요. 중국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중국의 문 열어준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중국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중국 사람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판사가 돼서 실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사람의 판결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물론 미국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해서 판사, 검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혀 판이 달라요. 전혀 성격이 달라요. 미국은 그래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한국은 몽땅 다 동서남북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는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고 고려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조선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간첩본부요, 바로 비밀경찰의 아주 소굴입니다. 이 중대사건에는 특히 한국의 미국의 중대사건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의 배후에는 그들을 움직이는 또 거대한 검은 그림자 세계정부 일루미나티, 예수회, 한국의 세월호는 단순한 한국의 사건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만든 이건 집단살인 인신제사,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입니다. 이걸 배후에서 움직인 것은 일루미나티의 아시아 대표인 홍석현이 그 뒤에 있습니다. 홍석현의 힘은 절대로 바람소리도 안 나고 숨소리도 안 나지만은 쉽게 말하면 홍석현이는 킹메이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어떻게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끝판에 집에서 0.75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거로 간신히 됐지만은 홍석현이는 킹메이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홍석현이고, 홍석현이 움직이는 거는 일루미나티고, 그 일루미나티는 중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좀 범위를 좁혀서 종북 세력들을 움직이는 거는 백낙청, 이건 지식층들을 움직이는 종북 세력의 지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의 대부는 백낙청 서울대교였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간첩망이라고 하는 건요, 피라미드처럼 군대 조직처럼 회사에 뭐 사장, 뭐 부사장, 뭐 부장, 이렇게 체계되어 있는 게 일루미나티는 그냥 구물입니다. 일루미나티에서 구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와 구조와 조직과 명령계통과 이런 걸 파악할 수 없어요. 구물입니다. 네트워크. 우리 머리에는 딱 정적인 구조가 지금 딱 박혀 있으니까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라는 걸 이해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개념이냐 아주 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정적인 권위주의에 이걸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조직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세월호,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무한 공항 사건, 또 김해 항공기 사건, 연달아 터진 여기에도 이거는 뭐 민주당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이제 거기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것뿐이지, 이재명, 문재인이 우한이 아니라 무한 공항에 어처구니 없는 공항 제주 항공 사건, 이건 뭐 백일화에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김해 항공기도 이거 갑자기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바이든이 물러나는 시기하고 한국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 공석으로 있는 혼란의 시기하고 똑같은 이 틈을 타서 바이든이 나갈 때면 나는 나가기는 나간다. 그러나 절대로 거저 나가지 않는다. 바이든이 나가서 LA 어마어마한 유례가 없는 LA 산불, 그 다음에 연달아 항공기 헬리콥터하고 추락 사건, 그 다음에 또 항공기 불시착 추락 사건, 캐나다에서 항공기 또 비상 착륙, 연달아 지금 뒤에는 바이든과 미국의 딥스, 그 뒤에는 차이나 신중 세력과 일루미나티 세력. 아무리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도 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루미나티 안에서도 제일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간첩, 모든 공작의 총 책임과 지휘는 예수회입니다. 우리나라 서강대학이 바로 예수에서 세운 예수의 아주 본산이에요. 박근혜도 서강대학 나왔습니다. 지금 누구누구 정치인 중에서 누구누구가 서강대 예수의 소속이라는 것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모든 내란 선동, 뭐 자세히 깊이 말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뿌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했습니다만 문재인 때에 사법고시를 절폐해서 검판사 되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판검사 될 수 있다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것을 비롯해서 문재인 때 엄청난 중국 특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중국 사람들의 엄청난 혜택은 정치자금지원법, 3년 이상 거주, 여기 설명을 못하겠는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말했으니까 3년 이상 한국 거주자는 지방선거권을 가집니다. 국적 필요 없어요.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들은 투표권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도 주고,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 특혜 우선순위, 휴대폰 장비 모든 거 공짜로, 출산 비용 공짜, 육아 보육원 애 나면은 그 애를 키워주는 육아 보육원 25만 원에서 45만 원 매달 꼬박꼬박 육아 보육비, 국립공원 어린이집 배정 우선권, 부모 한국 방문 시 중국 사람이 부모를 초청하면은 그 부모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비행기 항공표를 대한민국에다 내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있던 나라가 또 이렇게 뒤피고 거꾸로 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지. 운전면허
모든 비용 일체 무료, 모든 자격증 취득 비용 무료,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무료, 중국 출산 산문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고액 등록금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 대학 입시 특별 전형. 우리는 수능 보고도 치열한 수능을 보고 그러고 다 이제 자기 등수대로 이제 학교에 분배돼서 나가는데 중국 사람에는 대학 불입했습니다. 등록금 지원, 그 다음에 기숙사 우선 배정, 은행 예금 금리 없어요. 은행 예금 인출 금리가 없어요. 대출하는데 금리가 없어요. 대출 이자 감면, 애국 송금 수수료 감면, 부동산 취득 우리는 1가구 1주택, 중국 사람들에게는 1가구 다주택 무제한. 중국 사람은 대한민국 주택 아파트 다 사도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법이 없어요. 완전 프리패스입니다. 양도소득세 없어요. 취득세도 없어요. 등록세도 없어요. 몽땅 다 감면. 모든 규제, 중국 사람은 모든 규제가 없어요. 다 프리. 모든 건 다 면제. 중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로스쿨, 중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유학 와서 로스쿨에 들어가면은 6학기 동안 학비 면제. 공짜로 대한민국 법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로 검판사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스쿨 다니는 동안 4년간 매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건강보호법 지원해주고 왕복 항공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중국에서도 못 받는, 대한민국 국민도 못 받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못 받는 완전 프리, 완전 자유, 완전 다 그냥 무료로 국민 세금 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애국 사람 중에 79%가 중국 사람이래요. 그냥 80%지요. 조선족 100만.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그냥 나가는. 그러니까 호주 어떤 기자가 그랬어요. 한국은 이렇게 나가는 5.18 세월호 이거 보상 이거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도가 수조 번씩 나간다는 거예요. 호주 기자가 아주 공개를 했어요. 게다가 문재인 때는 또 북한에 퍼준다고 하는 민명으로 쥐꼬리만큼 보내고 또 뒤로 저희끼리 다 놀아먹은 4년 동안에 해방 후 독립 후 70년 동안에 우리나라 부채가 600조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5년 동안에 400조. 문재인 5년 동안에 400조를 해먹어서 대한민국 부채를 1000조 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털어서 그냥 걸릴만 다 뒤집어 엎는 거지. 이게 나라가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가서 떵떵거리고 60명, 70명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청와대 수준입니다. 밖에는 아직도 복권도 안 됐어요. 겨우 깜방에서 표로만 준 거지. 밖에는 경호원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보조 하나도 없어요. 저희 동생들이 지금 대주고 또 특별히 박근혜를 후원하는 배후의 그런 민간 기관들, 단체들이 지원해 주는 거지. 대한민국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정말 동서고금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무서운 핵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탄핵 정부에 아주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던 이제 구성 취소되기 직전에 미국의 트럼프와 함께 새로 생긴 CCAP이라고 하는 CPAP, CCAP이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기독교 보수 연합단체 싱크탱크와 아주 강력한 이건 행동 조직입니다. 여기서 직접 트럼프의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가장 막강한 보수단체예요. 거기에 트럼프도 참여하고 지금 부통령 멘스도 거기에 참석해서 다 연설을 하고 거기서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마치고 나서 고두창? 아이고 이 이름이 안 나오네. 크게. 고두창. 어? 고두창. 고두창? 오동창 아닌데. 거기서 트럼프와 부통령과 거기에 미국의 막강한 아주
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내놓은 게 뭐냐 하면은 한미 방위조약, 한미 방위조약의 제3조에 적이 침공하면은 다 하나로 본토가 침공받으러 하나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3조 해석을 거기서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거기에는 몇십 년 전에 지금 1953년에 맺어진 한미동맹인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중공군이 그냥 탱크를 몰고 넘어왔지만은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거를 오늘에 맞게 재해석한 게 뭐냐 하면은 한미동맹 제3조에 적이 침공할 때 우리가 같이 싸운다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적의 침공을 무력 침공만이 아니라 유형, 무형, 우주, 사이버 할 거 없이 총체적인 공격을 다 무력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고 우리가 때려부실 자격 권리가 있다는 이걸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침략행위, 그러니까 중국의 한국 이 모든 것들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침략으로 본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완전히 되는 판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 필요 없고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뭐 했던 이제 전부 다 중국의 침략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무조건 중국을 때려부술 수 있고 반격을 할 수 있고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번에 그 C캡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미동맹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관위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어디 뭐 헌법재판소든지 이제 중국이 한국을 침투해서 지금 공작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대로 미국은 얼마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이제는 내정 간섭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중국을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의 이적 행위를 보겠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다 경찰로 문재인이 경찰로 다 넘겼지요. 이 대공수사권은 정보라는 거는 30년, 40년 축적이 돼서 그 정보망이 조직이 되는 건데 김대중 때에 국정원 400명을 그냥 전격적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껍데기는 놔두고 국정원 400명 다 없애버리고 그 중에 북한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보내는 북한의 정보요원 300명 명단을 북한에 보내서 아주 북한의 장성급으로부터 그냥 싹 다 처형을 했습니다. 문재인 때에는 국정원의 대공실을 없애버리고 수사권을 경찰로, 경찰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공수사 할 수 있습니까? 정보망이 있어요? 북한의 정보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간첩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간첩 잡는 제일 핵심은 국정원 대공실과 군대 기무사의 두 개가 간첩 잡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기무사 해체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딴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간첩법 아까 말했듯이 간첩법 반대, 마약법 수사 반대, 이재명과 민주당 방탄 국회로 자기들만을 위한 국회 독주, 줄탄핵, 그중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제로 예산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로 예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정부 정책 예산을 4조 1천을 감액을 했고 중국 호남 민주당을 위한 모든 사업과 무슨 뭐 태양광 뭐 무슨 이런 중국을 위한 이런 산업 이것들은 전부 다 증액을 하고 반국가단체와 저희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욕적인 그런 예산은 다 정부를 마비시키는 제로 예산. 이 제로 예산 첫째를 보면 대통령실 특활비. 대통령 활동하지 말라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 특활비. 검찰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 잡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 활동비가 없으면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월급 가지고 해요? 감사원 특활비 제로. 검찰 특활비 제로. 경찰 특활비 제로. 대통령실 특활비 제로. 예비비 예산을 삭감. 지금 의욕적으로 선포한 포항 앞바다 대왕거래 프로젝트 505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를 505억 원을 8억으로 이건 유전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한민국에 중요한, 대한민국을 좀 더 잘되게 하는 모든 건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저희들과 중국을 위한 사업은 전부 다 증액을 시켜놓고, 이건 국가 전복, 내란, 폭동,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죽하면 김계리 스타같이 떠오른 김계리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아까 말한 박선원에게 보낸 북한 지령문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원문대로 다 낭독을 했습니다. 지금 사태를 북한에서 박선원에게 지령을 줘서 그 박선원의 지금 탄핵 정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 마비, 국가 전복.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동북 삼성 중에 하나처럼 중국의 속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서 더 이상은 놔둘 수 없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선택은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비상계엄이었으면 대한민국은 그거로 끝났습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완전히 헌납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트럼프와 윤석열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트럼프는 벌써 몇 번 죽을 암살의 위협에서 살아나와서 트럼프가 이제는 나를 살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준 거다.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죠. 노래로 윤석열도 꽃같이 감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공식 비공식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공동의 종, 붉은 용의 대가리를 깨뜨려 부시고 그 중국을 산산토막토막 내서 산산조각으로 다 분할시켜서 소수 민족 국가들 다 분할시키는, 여기에 러시아 푸틴이, 트럼프하고 푸틴, 트럼프, 윤석열 이것이 하나가 돼서 중국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본격적인 행동이 개시될 겁니다. 완전히 세계판을 바꾸는 거예요. 중국 패권주의 이제는 씨도 없이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통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 전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극과 극의 지금 틈새에서 윤석열 탄핵이냐 각하냐, 극과 극의 지점에서 중국 인민공화국이냐 고려 중화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세계 역사의 중심, 세계 역사의 아주 린치핀, 태풍의 눈에 한 복판에 있는 세계 역사를 좌우하는 요 핵과 같은 대한민국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큰 일을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모든 키는, 모든 대답은, 모든 정답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하나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개입해서, 오늘의 역사에 친히 개입해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오시는 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오버를 하게 되면 오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서 불 것이고 미국에서 불 것이고, 이란에서는 거기에 아주 예수 믿고 배교하면 그냥 목자라 죽이고 산채로 따보고 모래 산채로 목까지 묻어서 산채로 생매장을 죽이는 이런 이란에서 지금 100만 명이 아주 회개하고 크리스천으로 돌아오고 지금 아랍권에도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이슬람권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바람이, 지금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는 과거에서 미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모든 키는 하나님, 모든 대답은 하나님. 대답은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뭉치고 더 단결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밤은 여기들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탄핵 기획대로 완전 복권이 돼서 복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할 때까지 우리는, 아니 그 이후에서 어마어마한 혁명적으로
쓰레기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통일돼서 백두산에 태국을 띄우고 통일돼서 남북의 경제가 대붕을 일으켜서 세계를 리드하고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강력하게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이 파워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나라, 싸우라. 이제는 멀리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윤석열과 푸틴을 통해서 마지막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미리 보여주는 역사의 마지막 절정에 와 있습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통치권과 파워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이 큰 계획을 이루시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이거를 이 땅에서 실제로 미가엘의 군대로 실제 파워로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에 감화하시는 성삼위일체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온 세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이 대역사에 글러가는 모든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